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Azure Static Web App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Azure Static Web App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0에서 발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도 많이 받았고요. 도대체 이건 뭐지? 라는 궁금증도 많이 유발했던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Azure Static Web App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Static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 Web App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웹서버의 역할을 하는데 앞에 Static이라고 하면 정적인, 그렇다면 HTML만 서비스로 하는 서비스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Static은 보통 우리가 스태틱 변수, 스태틱 클래스와 같이 정적이다 라고 할 때 많이 사용을 했던 그런 단어죠. 자, 웹에서 정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웹에서 정적이라고 하면 이런 정적인 컨텐츠들을 보통 우리가 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적인 컨텐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적인 컨텐츠는 뭘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뭔가 바뀌는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동적인 컨텐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AP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Azure Static Web App은 정적인 컨텐츠는 정적인 대로, 그리고 동적인 컨텐츠는 Azure 펑션으로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웹사이트입니다. 자, 정적이기 때문에 그 용량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캐시를 태우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고요. 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zure Function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버리스 형태 혹은 뭐 파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용량을 확장하는 게 굉장히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탄력적인 그 어떤 클라우드의 특징을 살리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Azure Static Web App은 GitHub하고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밀어넣게 되면 바로 액션을 타고 바로 Azure Static Web App에 배포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Azure Static Web App은 GitHub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밀어넣고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이고, 그 중에서 정적인 데이터는 정적인 데이터대로 따로, 그리고 동적인 데이터는 Azure Functions로 구성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적과 정적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Azure Function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정적인 컨텐츠에서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이걸 사용하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그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 못하는 개발자 없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또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개발자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자바스크립트를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노드.js나 뭐 여러 가지 또 뭐 리액트, 앵귤러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 요즘에 시장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기능을 보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이미지 같은 정적 컨텐츠에 대한 웹 호스팅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zure Functions에서 제공하는 통합 API다. 그래서 Azure Functions와 함께 사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GitHub 레포지토리에 변경이 될 때 자동으로 빌드 및 배포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적으로 분산된 정적 컨텐츠로 사용자에게 더 가까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자, 이 부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부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쉽게 예측을 하자면 뭐 CDN과 같이 컨텐츠들이 정적인 컨텐츠들은 사용자한테 좀 더 가까운 곳에 배포가 돼 있다가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걸 그때 끌어다 쓴다면 훨씬 더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뭐 무료 SSL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웹서버가 갖추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Azure Static Web App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zure Functions를 어떻게 호출하고 어떻게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을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기본적인 Azure Functions
뭐 그리고 정적인 컨텐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애저 스태틱 웹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스 코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내용들은 docs.microsoft.com에 올라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면 git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바닐라 베이직의 제너레이트라고 하는 이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자, 제 GitHub 계정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계정으로 만들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자, My Vanilla APIs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포지토리 네임에다가 방금 카피한 내용을 갖다 붙이고요. 설명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eate Repository Template 누르면, 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잘 끌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 레포지토리의 내용이 카피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내용을 카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개발에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GitHub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 키를 눌러서, 자, 이렇게 명령창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git clone 해서 클론 작업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URL을 입력을 하라고 할 때 방금 카피한 URL을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거냐 라고 묻는데, 자, 저는 문서 밑에 GitHub라는 폴더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 이름은 바닐라. 자, 요렇게 위치를 선택을 하면, 자, 일단은 방금 카피한 내용을 레포지토리를 이렇게 복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복제가 되고 나면 바로 열기를 눌러서 해당되는 내용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간단한 HTML 페이지, 그리고 리드미, 그리고 스타일 내용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뭘 할 거냐면, 이제 정적인 컨텐츠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동적인 컨텐츠로 애저 펑션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저 펑션스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API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API라는 폴더에다가 애저 펑션을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저 펑션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명령창을 열고요. 여기에다가 애저 펑션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create new project가 있으니까 요걸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다가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요. 브라우저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 API 폴더에다가 만들겠다. 자, 그 다음에 애저 펑션을 만들 언어를 선택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애저 펑션을 만들 거냐를 묻는데, 자, HTTP 트리거 형태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get message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message를 입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애저 펑션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선택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anonymous로 해서 누구라도 접근 가능한 그런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동적인 컨텐츠로 애저 펑션, 그리고 동적인 컨텐츠로 여기 HTML 그리고 CSS 이런 파일들이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애저 펑션을 한번 수정을 해 볼 텐데요. 애저 펑션은 아주 심플하게 요청을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hello from the API라는 메시지가 나오게끔 수정을 해 볼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제가 복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애저 펑션의 index.js 파일을 열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보이고 있죠. 이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방금 카피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API를 호출하게 되면 hello from the API라는 메시지가 호출되는 형태로 동작이 될 겁니다. 세팅 파일도 여기 보면 적혀져 있는 대로 내용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이 JSON 파일을 카피를 하고 여기 function.json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 바뀐 내용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애저 펑션이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 애저 펑션을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바로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행을 해볼 때는 F5번을 눌러보면 됩니다. 자, 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뭐 대부분 F5번이 실행하는 역할을 하죠.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자, F5번을 눌러보면 바로 애저 펑션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애저 펑션이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접속할 수 있는 URL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애저 펑션을 바로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 링크를 바로 그냥 클릭하면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새 창이 뜨면서 바로 접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접속을 했더니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hello from the API가 리턴된 게 보이죠. 방금 우리가 수정한 그 API가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세팅을 해볼 텐데요.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API에 대한 모든 요청을 자, 127.0.0.1 7070에 7071의 API에서 라우팅하는 그런 코드를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VS 코드에 setting.json 파일을 열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VS 코드 세팅이 있고요. 여기에서 세팅에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끝에 콤마를 하나 더 붙이고 방금 카피한 내용을 붙이게 되면 이제 실행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바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든 이 API를 사용하게끔 HTML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자, 정적인 컨텐츠인 이 HTML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I의 메시지 이 부분을 바로 패치해서 가지고 와서 바로 쿼리를 해서 이걸 출력을 하는 코드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이걸 잘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애저 펑션을 하나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웹사이트가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F5번을 누른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면 먼저 애저 펑션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하고 동일하게 애저 펑션스가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걸로 동적인 코드가 실행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정적인 부분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자, 정적인 부분은 바로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라이브 서버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서버, 그 다음에 오픈 with the 라이브 서버 이걸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27.0.0.1에 5500에서 index.html 방금 우리가 만든 정적인 컨텐츠가 바로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API의 실행 결과가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게 보이죠. Hello from the API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소스 코드의 내용에는 정적인 부분 그리고 동적인 부분은 애저 펑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배포를 하고 반영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작업들은 전부 다 여기 이 코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에서 F1 눌러서 다시 git 해서 commit을 먼저 해볼게요. commit all 해서 자, 커밋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넣어야 되겠죠. source update source 라고 입력을 하고 일단은 커밋을 했습니다. 자, 커밋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푸시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git push라고 해서 푸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푸시까지 잘 돼 있으면 이제는 GitHub에 방금 우리가 수정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잘 반영이 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걸 실제로 게시하기 위해서는 애저 포탈에 가서 애저 스태틱 웹앱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리소스 그룹이 있는데요. 리소스 그룹에서 제가 새로운 리소스 그룹을 하나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소스 그룹이 있는데요. 리소스 그룹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리소스 그룹을 하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그룹의 이름은 테스트 그룹으로 했고요. 다음에 위치는 일단은 한국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남부를 선택을 했고요. 다음에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테스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 리소스 그룹에서 제가 새로 추가를 눌렀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웹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스태틱 웹 앱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프리뷰 상태이고요. 자,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미리 만들 수가 있는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테스트 그룹 안에서 정적 웹 앱의 이름을 일단은 My Vanilla API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다음에 지역은 가장 가까운 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로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이 스태틱 웹앱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는 무료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우리가 만들어 둔 소스 코드는 다 GitHub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GitHub에 다 만들어서 커밋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GitHub로 로그인 들어가 보시면,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GitHub 계정 로그인 되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연동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면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자, 조직,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포지토리 중에서, 자, 방금 우리가 만든 레포지토리가 여기 있는 My Vanilla API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는 마스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마스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눌러보면, 자, 앱의 위치는 슬래시, 그리고 API의 위치는 API,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그냥 비워놓는 걸로 해서 다음에 검토. 자, 이제 입력한 내용들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자, 뭐 검토해 본 결과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만들기를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스태틱 웹 앱 바로 생성이 되고 배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벌써 배포가 끝난 것 같아요. 배포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리소스로 이동해 보면, 자, 아직까지 컨텐츠를 수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GitHub에서 방금 제가 커밋해 놓은 그 데이터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GitHub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링크를 눌러보면, 자, 지금 현재 액션 항목에서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이죠. CI 항목이 있고, 다음에 Add as a Static Web App, 다음에 Workflow File on Behavio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데, 자, 요 작업이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GitHub에 있는 내용들을 끌고 와서 지금 현재 스태틱 웹앱에다가 배포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2분 정도 걸렸는데, 자, 1분 50초 만에 작업이 끝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잘 끌고 온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그 메시지가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레포지토리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URL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바로 접속이 됩니다. 자, 접속이 되고 먼저 정적인 컨텐츠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동적인 컨텐츠가 늦게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따로따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컨텐츠에서 동적인 컨텐츠인 Azure Functions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이렇게 Hello from the API를 출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진행한 내용을 보시면 먼저 GitHub에 우리가 내용을 템플릿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 내용을 수정해서 정적인 컨텐츠도 수정했고, 그 다음에 Azure 펑션도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GitHub에다가 바로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Azure Static
Azure Static Web 앱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키는 순간 액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가지고 왔고 바로 배포가 돼서 동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떤 데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그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웹사이트에서 뭐 정적이거나 뭐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잘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필요한 기능들만 API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모바일 웹페이지나 혹은 이벤트성 페이지 등에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들고 그리고 또 필요 없을 때 내리고 또 순간적으로 생기지만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Azure Static Web 앱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Azure Static Web 앱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